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유엔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이 저소득 국가에 큰 충격을 가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엔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취약한 국가들의 보탬이 되는 정책적인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금리 인상보다는 이 그동안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에너지 기업들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제품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국내에서 오르게 되는데요. 올해 벌써 전기요금은 17.9%, 그리고 가스요금은 38.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상분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좀 과소비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가계와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라는 가격적인 신호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해서 합병을 선언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16일 당대회가 개최되면서 시진핑의 3연인이 이 자리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이달부터 입국 후 PCR 검사가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국군의 날에는 우리나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북한 쪽에서는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은 10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대 지수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5일선을 돌파 안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코멘트를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어떤 내용 나올까요?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3년 적금 준비하듯, 신기수 전문가 공주거리 지나는 중, 이정호 전문가 중요한 한 주. 이 가운데서 이정호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한 주,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최악의 시기를 좀 지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오늘 화요일장에 좀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주에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영국발 그런 부분이 이제 감세 철회 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반등하는 섹터나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노리는 포인트는 약간 팁을 드리자면 금요일날 약간 상승 마감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전에도 어떻게 본다라면 7월 달에 하락장 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때 표시된 두 부분을 보신다라면, 네, 이때는 좀 금요일 날인데 종가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날도 금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한 이 부분을 걸치고 나서 좀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금요일 날이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심리상으로 가장 유축되는 모습세가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 때는 더욱더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우리나라는 금요일로 마감을 했지만 미국장은 어떻게 될 변수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날도 어느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을 조금 더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약간 상승 마감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약간 매도세로 인해서 약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좋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번 주가 조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주요 지표 발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업자 지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좋게 나왔으면 저는 좀 솔직히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금리 인상도 약간 안화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번 주가 좀 중요한 한 주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약간 더 공포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번 주 동안에 약간 반등하는 섹터들,
많이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날은 약간 반도체 쪽이 많이 강세를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2차 전지가 나와야, 반등이 나와야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이나 차트가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급이나 차트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반등세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 반등하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제는 시장의 상승 랠리가 바뀌었을 때 그때 이번 주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로 갈아타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중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가 지금 보고 있는 배터리주 지표로 보고 있는 종목도 괜찮고요. 아니면 탑픽이 있으시다면 배터리주 어떤 쪽을 보실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강한 종목이 살아나냐 아니면 다시 꼬꾸라지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양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미래에너텍 이 세 종목을 조금 2차 전지 섹터에서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금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한가 가기도 했던 종목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네요. 7월장에 네. 상한가 가면서 5,000원대에서 거의 10,000원대까지 한꺼번에 치솟아 올랐다가 이 선을 지지하고 계속된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결국에 21,600원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현재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가까스로 이탈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현재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음봉을 기록하고 있네요. 금양,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미래나노텍? 네, 맞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종목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중요한 한 주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금요일장의 투자 심리입니다. 금요일장이 2주 연속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 국면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주의 반등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때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장에 세 분 강한 녀석들에게 종목으로 신호등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미글로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 가운데서 한미글로벌이 상승을 하죠. 12% 넘게 급등을 합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신상원 전문가와 또 이정호 전문가가 이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초록불을 주셨었잖아요. 예, 네옴시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장의 상승 또 강하게 미국장만큼 주고 있죠. 미국의 대형 반도체 주들만큼 4% 내외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있었고 사실 뭐 미국장에서 경기 침체를 좀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에 부진이 있었는데도 그동안 운임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받던 HMM 같은 대한해운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오늘장에 강한 반등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뭔가 좀 더 기대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단기 바닥 잡았다라고 판단하시면 초록불, 아직 더 확인할 것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오늘도 또 많은 분들께서 와 계시는데요. 지이크님께서 글 여러 글 주셨는데, 예, 애플 CEO의 발언도 주셨어요. 메타버스는 모르겠고 AR이 중요하다. AR 기기가 중요하다. 메타버스 사람들이 잘 모른다.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시장 단기 바닥 잡았을까요? 세 분의 의견은 빨간불입니다. 아직 확실한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인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뭐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저는 솔직히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바닥을 기다리고 어디가 바닥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논할 때가 아니라 지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새로운 바닥이다. 그리고 아직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마음을 여유 있게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빨간불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닥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거기가 바닥이었다. 거기가 터닝 포인트였다를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누구나 그냥 오늘 내리면 오늘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지금 이 지수 부근 2100에서 2200 요 사이를 오래 횡보를 한다면 이게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 다지기 구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도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여기서 잘 위치를 잡아줄지 여부를 한번 잘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아직 바닥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고요? 일단 기술적 바닥도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 있고요. 그 내용적으로도 지금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더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 되면 이제 12월 달에 과연 0.25냐, 0.5냐 또 이런 얘기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또 이제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은 단기 바닥 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신호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진바닥은 저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 이후에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바닥론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 바닥은 11월 FOMC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11월 8일 또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중요한 일정으로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바닥 아직 아니라고요? 네, 저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이 저점일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잡던가 아니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던가 이 두 가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낫지, 바닥에서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때 다 몰빵해서 들어가야지, 약간 이런 전략은 더욱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두 가지 전략으로 세워서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바닥을 잡고 시장이 완전히 올라섰을 때 진입하거나 아니면 이종호 전문가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게 2000포인트 부근에서의 바닥잡기 가능성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충분하게 어떤 공포 국면이 더 나오거나 지수가 더 확실한 어떤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을 때, 2000선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금융위기 전에 우리가 이미 봤었던 지수 때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는 시장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온다면 확실한 메리트가 있을 때 진입을 해보겠다, 공포를 사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네요. 첫 번째 코멘트 소화해 봤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지이크님께서 고환율의 무역 적자까지 4분기부터 한국의 경제 최대 고비가 올 것이다. 자본 유출 차단 비상 계획이 시급하다라는 또 보도 내용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또 한 가지 나왔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금융 불안이 심화됐을 때 유동성을 공급해줄 준비에 대해서 서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소식도 엊그제 나왔습니다. 10월 들어서 나왔습니다. 한미 간의 공조 움직임, 유동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코멘트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3년 적금 준비하듯 인데요. 네, 요즘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요. 은행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전문가님, 주식에서 적금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주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무슨 뭐 새마을 적금이니 이런 게 뭐 있었던 것처럼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바닥은 오늘이죠. 항상 떨어지면 이게 바닥이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가장 공포에 좀 달해 있고 그러니까 이 구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본인만의 바운더리를 좀 설정을 하면서 3년 정도, 1, 2년은 아마 우리가 이 고금리, 고물가 이런 거에 대한 실물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시장도 안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낙폭이 좀 과한 좀 괜찮은 종목들을 모아가듯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뭐 2주에 한 번씩이던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던 자기가 근로소득을 갖고 전업을 저는 절대 권하지는 않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한 2, 3년을 앞을 보고 좋은 종목을 내 시간을 시장에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한 종목이 아닙니다. 뭐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저 강조하지만 그런 식으로 3년 적금 준비하듯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효율적인 시장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금 올랐다고 해서 막 달려들고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뭐 뉴스나 또는 뭐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매매 중독에 좀 빠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뭐 3년 정도 이렇게 천천히 시장에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3년 적금 준비하듯이라는 말을 드렸고요. 지금 10월이 뭐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이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지만 지금 냉정하게 오늘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좀 이렇게 달려든 흥분을 좀 감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좀 냉정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은 전혀 지금 바뀐 게 아직 보이지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저가에서 반발 매수가 미국 시장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조화돼서 오늘 시장이 오르는 것이다 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뭐 이번 달에도 시장의 부담으로 나올 것이고 매파적인 코멘트들도 계속 우리의 심리를 압박을 할 겁니다.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또 거기에 오늘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또 쐈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로 계속 그런 부담스러운 장은 연이어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냉정하게 시장을 좀 판단했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눈여겨볼 거는 지금 투심이 워낙 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거래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9월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기준을 하면은 아마 반토막 정도, 그래서 한 12조 정도, 코스피가 한 7조, 코스닥 5조 정도로 많이 이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투심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그렇다면 점점 이제 바닥에 와가는 건 아닐까라는 또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는 조금 오히려 침착하게 다음 11월이나 12월을 준비하면서 가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어떨까.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너무 중독되듯이 빨간불만 보이면 달려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올바른 투자 마인드로 리셋할 기회를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주나 또는 우량 기업 중에서도 낙폭이 과대된 종목으로 선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열흘 동안 북한이 이틀 사이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이후에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또 한미일 동시 훈련, 군사 훈련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10월 1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무5, 현무5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공개를 했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도 김정은 위원장의 벙커 지하 100m에 있는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위력의 미사일이다라는 뉴스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이제 강력한 군사력으로 또 제어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더욱더 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쪽에서의 또 반발도 지금 극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진핑 3연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2027년에 4연임이 예상되는데 이때쯤에 대만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냐라는 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만 백서라는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자, 이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바닥을 잡고 일단 좀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바닥은 아니다. 세 분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매크로 환경은 변한 게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연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지이크님께서도 연말에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유럽 쪽의 이야기들 전해주셨는데요. 연말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위험의 빨간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연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위험 신호 빨간불 주시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모두
빨간불 주셨습니다. 연말이 고비가 될 거라고 보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경기 침체 우려는 연말이 고비가 아니고요. 내년 1분기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경기 둔화라든가 이제 경기에 어쩌면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이제 경기는 제 생각에 이제 바닥을 잡지 않을까. 단지 이제 주식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경기는 분명히 내년까지도 이제 둔화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도 채팅창에 좀 올라오고 있네요. 연말이 아니라 내년 1분기에 경기 침체의 시험대에 들어갈 것으로 신기수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정우 전문가님? 계속적인 경기 침체는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이 소비 유치기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점 더 격세해진다.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본다면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금리가 반영되는 내년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경기 침체는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력도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 국면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저도 뭐 12월 기점이던 1월 기점이던 그것보다 이미 침체 초반은 들어온 것 같고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1분기 이후로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먼저 오고 늦게 빠져나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연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강달러나 전부 미국 위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일찍 그 회초리를 맞고 통증도 늦게 사라지는 그런 침체가 올까 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가운데서 하나만 더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개별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신호등보다는. 낙폭과대 우량 기업을 긴 호흡으로 투자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낙폭과대 우량주, 긴 호흡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 보이시나요? 저요? 네. 삼성전자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뭐 낙폭과대 우량주들은 분명히 이제 긴 호흡으로 투자하신다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중장기 투자라고 그러면은 타이밍보다는 이제 가격을 보면서 들어가고 밸류를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이제 밸류가 싸요.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도 가능하고 SK 하이닉스도 가능하고 지금 사실 낙폭과대 우량주들은 살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조금 더 급하게 좀 오를 만한 종목으로는 뭐 한 종목 고르자면 펄어비스 고르고 있어요. 펄어비스 내년도에 도깨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우량주들은 뭐 지금 뭐 얼마든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 우량주에 게임도 들어갔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은 낙폭과대 우량주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저는 낙폭과대도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차라리 낙폭과대 쪽으로 갈 거면은 차라리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ETF 네. 기한 뭐 따로 없고요. 내가 계속 사면 저점 잡고 올라갈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9월에 반대로 인버스 투자하셔서 수익이 나셨다고. 예. 예, 제가 회원방에서 레버리지 투자 어떻게 보세요? 긴 호흡으로? 예, 긴 호흡으로 보면 레버리지 투자가 지금 뭐 맞는 거고요. 레버리지 계속 모아간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가령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뭐 그 언제가 될지 기한이 모르지만 3,300도 갑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긴 호흡으로 온다면은 뭐 레버리지 지금 살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런데 과실을 다 거둘 때까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 꾸준하게 계속 내가 꾸준하게 어떻게 되든 사겠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신상원 전문가님은 납폭과대 우량주 어떤 걸 보실까요? 네, 뭐 신 전문가님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지금 있었어요. 시간보다 가격을 보고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좀 동요되는 게 좀 덜 하거든요. 내가 이 주식을 정말 성장성 있고 실적도 괜찮아서 천천히 가겠다. 예, 그러면 내가 몇 년간 이걸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 구간에서 잡아서 어느 가격대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갖고 하다 보면 저희 뭐 회원 사례이긴 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즘에 각광을 받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네, 벌써 한 3, 4년 전에 이렇게 될지도 몰랐겠지만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셔서 한 2배 넘게 버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 본업을 계속 충실히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목표로 한 거를 설정해서 기간보다는 가격을 보고 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보면은 뭐 2차 전지에선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리고 뭐 게임주에서는 뭐 펄어비스도 봤었지만 또 W 게임즈인가요? 뭐 현금이 한 6천억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내실이 좋은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어쩔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셀,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게임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W게임즈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꾸준하게 뚝심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한 기대보다 정말 이 기업이 지금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현금, 실적 흐름 등등 그렇게 봤을 때 자신 있는 가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판단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였고요.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공주거리 지나는 중. 공주거리라는 단어를 제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자동차 관련 용어더라고요. 전문가님? 예. 공주거리가 뭐냐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도 쭉 밀리는 거리를 보고 이제 공주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라는 게 하락하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바로 유턴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밀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좀 찾아야 되겠죠.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지만 계속 밀리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는 부분은 이제 낙폭과대 구간까지 저는 진입을 했다 보고 있고 자꾸 밀리는 부분은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악재라든가 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지난밤에 이제 미국이 올랐는데 부자 감세 철회를 영국에서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부자 감세만 철회된 거예요. 근데 이게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뭐 영국에서 이제 총리가 이것을 그 증세안을 전반적으로 다 철회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헤드라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450억 파운드에서 20억 파운드 감세한 겁니다. 감세를 철회한 겁니다. 430억 파운드는 집행이 지금 현재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래도 호재로 받아들인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상당히 좀 입지가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430억에서도 상당 부분이 의회 통과를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어쩌면은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제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내놨던 그 정책들이 다 철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고, 좀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제2의 리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작년에 투자 손실이 5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캐피탈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상당히 이제 많이 손실이 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직원들 뭐 정리해고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CEO가 지금 직원들한테 보낸 내부 메일이 바깥쪽으로 좀 유출이 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을 좀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회사가 뭐 이제 자본을 좀 이제 증액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 있던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지금 이렇게까지 막 올리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는구나. 연준이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려도 될까라는 데 대한 물음표.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제 뭐 작동을 좀 한 것 같고요. 또 ISM 제조업 지수가 좀 그 전달 대비 아주 빠졌습니다. 50.9 나왔는데 전달에 52.8이었죠. 또 28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고요. 전망치도 하회했고 이렇게 되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금융위기도 올 것 같고 근데 영국 총리는 이제 어쩌면은 자기 안을 통과시키지도 못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다 읽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채금리하고 달러가 하락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국채금리가 또 이제 하락을 한 부분들. 근데 이제 국채금리하고 달러가 차트만 보면은요. 이게 달러 차트인데요.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달러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반등이 꼭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왔다가 쌍봉을 만들고 빠지든지 반등이 나왔다가 뭐 위로 다시 돌파가 되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질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달러를 다시 반등을 시킬 만한 현재로서는 또 돌발적인 뭐가 영국권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달러 반등이 나오면은 지수는 또 조정 들어간다 봐야 되겠고 또 이제 환율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파운드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또 한번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이번에 나온 바닥이 진짜 바닥이냐에 대해서 좀 더 흔들면서 바닥잡이를 좀 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9월만 월봉 잠깐 볼까요? S&P 500의 월봉 보시면은 9월만 지금 종가가 9.34% 빠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이 큰데 이렇게 지금 그 차트 분석으로 본다면은 요런 음봉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세 개가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면은 바닥잡이를 할 가능성이 일단은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밸류상으로는 지금 S&P 500이 올해 영업이익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16.7배 나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최악으로 빠졌을 때 얼마냐면 15배 수준이었고요. 또 이제 제일 높았을 때가 얼마였냐면은 20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빠지긴 분명히 빠졌고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까지도 분명히 왔다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10월 달에 반등이 가능한 포인트가 두 번 있다고 보는데 고용보고서하고 CPI죠. 근데 고용보고서는 사실 그렇게 기댈 바가 없는 것 같아요. 9월 달에 고용이 좋았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해가지고 좀 줄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CPI는 9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빠졌고 주택 가격도 조금 빠졌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CPI 발표 또 이제 우리나라 만기일도 겹쳐 있기 때문에 만기를 지나면서 바닥 신호가 좀 형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도 지금 바닥 신호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도 바닥 신호가 없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공주거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브레이크를 밟고 밀렸다 땡겼다 하는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차트에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가 이제 매도 심리가 잦아들었는지 매수 심리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차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아직 차트에 그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입장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오늘 뭐 당연히 ARM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손정희 씨하고 이재용 씨하고 이제 뭐 협상할 얘기할 걸 기대로 이제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도 이제 만약에 인수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같이 삼성전자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방아쇠가 돼가지고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손정희 씨하고 만났는데 뭐 별다른 이야기에 진전이 없었다 또는 뭐 해법이 없다 중국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자율주행 쪽이 아침부터 강했습니다. 뭐 상한가도 나온 종목도 있고 뭐 그랬는데 테슬라의 로봇만 이번에 부각이 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부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로봇에 지금 들어간 AI가 자율주행 AI예요. 테슬라가 로봇 왜 만드느냐면은 로봇을 통해 가지고 로봇이 생활 중에 각 가정에 침투를 해서
그 과정에서 지금 그 AI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AI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화 부분이에요.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 요건데 로봇을 가정에 침투를 시켜서 로봇이 그것을 학습하도록 해서 그것을 다시 자율주행 쪽으로 되심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자율주행 얘기가 많이 부각이 안 됐지만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상당히 좀 많이 진척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이 뭐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저는 이제 시장 그 관심 섹터로는 뭐 2차 전지 또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는 조선 그리고 게임하고 메타버스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엔터 이런 쪽들 보고 있는데 일단은 관심 섹터고요. 그 실제적인 이제 적극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연 연준은 브레이크를 잡아줄까요? 일단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거래를 공주거래라고 하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줄지에 대해서 시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주식시장이 과매도돼 있다는 인식 확실히 또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장도 반등을 했고 우리 장도 오늘장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채팅창에서 돈나무님께서 신기수 전문가님의 군더더기 없는 시황 분석 최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우리 배터리 군단이 있습니다. 어떤 쪽을 매수하시겠어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군단들 가운데서 매수 관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우리나라 기업이시면 초록불입니다. 애플, 테슬라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런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저점 이탈은 아닙니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진보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었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이후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로봇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참고로 2,700에서 2,900 정도라고 하네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불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 분 모두 빨간불을 주시면서 미국 기업을 사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저는 초록불인데. 초록불이세요? 예. 미국 주식도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플, 테슬라랑 삼성전자 2차 전지를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애플, 테슬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삼성전자를 제가 썩 좋아하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러는데 2차 전지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더 국내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 애플, 테슬라보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미국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강달러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점차 안정화되고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으면 더욱더 미국 주식의 메리트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환율이 고점이기 때문에 애플, 테슬라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인 2차 전지가 더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초록불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ARM 인수 관련해서 뭔가 뭐 내용이 나오면 그게 주식시장의 바닥을 잡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TSMC를 이기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그거 바로 인수한다라고 해서 바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시너지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지금 반도체 침체기를 좀 지나갔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턴어라운드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본다라면 위험한 구간 때 잘 사서 어느 정도 버틴 다음에 그때 다시 반도체 호황기가 올 때 그때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배터리 쪽을 더 매수 관심 갖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이신데 어떤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애플하고 국내 2차 전지입니다. 애플하고 국내 2차 전지 선택하셨고요. 네. 매수 관심 애플입니다. 테슬라 아니고요. 신상원 전문가님? 저는 애플과 테슬라를 선택했는데요. 뭐 어쨌든
뭐 애국심보다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면 애플과 테슬라는 뭐 제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트렌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앞을 좀 밝혀서 가면은 삼성전자와 2차 전지도 우리나라 업체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선발대는 애플과 테슬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강한 코멘트였고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최인호 전문가의 티켓 획득 소식 있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 이번 레이스에 1위 달리고 있습니다. 4개의 티켓을 거머쥐셨는데요. 네. 오늘 삼성출판사 20% 넘는 2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리뷰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어려운 시장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많은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 한번 크게 한번 상승한 결정적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일정 규모의 유니콘 핑크퐁 컴퍼니가 증시에 출격을 했다는 점을 이제 오늘 이슈가 되게 크게 터졌습니다. 자, 이거는 말하면 주택으로 말하면 개발의 어찌 보면 호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심사해서 이제 올라간 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심사 받게 되는 건 예정대로 하면 올 10월 달에 이제 그게 마무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심사 결과를 통지하면 신청하면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신고서 제출하고 상장위원회 심의를 하면 이제 수요 예측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일반적인 청약을 거쳐서 상장까지 약 4개월 이상 걸리면 내년 한 1분기에는 이제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상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지 않습니까? 한 207만 주 가지고 있으니까 한 16.8%를 가지고 있어요. 핑크퐁 컴퍼니. 또 3대 주주가 KT입니다. 9.18%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번의 상승이 아니라 여러 번,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번의 이제 조정과 이제 파동에 해서 다시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봐지고요. 일단은 고점이 39,000원인데 여러모로 파동으로 인해서 충분히 올라갈 거라 예상되고, 혹시 오늘 수익이 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분의 1까지가 그러니까 청산을 절반 정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2분할 1청산을 먼저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좋은 또 먼저 성적이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에서 잘 잡았던 어쩌면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진입으로 예술적으로 청산한 데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다음 네, 종목도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목표가 24,000원 도달했습니다. 장중에 26,000원까지 갔었고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 나머지는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 핑크퐁 컴퍼니 상장 모멘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 보시죠. 세 분 강한 녀석들의 오늘 장의 종목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지아이텍, 신기수 전문가 덕산테코피아, 이정우 전문가 MK전자인데요. 오늘 이 가운데서 IT 2차 전지, 수소, 친환경 쪽 이렇게 있습니다. IT 보겠습니다. MK전자의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반도체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MK전자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10,000원 이하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생에 본딩 와이어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고 지난해 약 26%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실리콘계 응급제 해외 공동 특허 취득을 하면서 이제 점점 더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출 비중이 거의 80%로 요즘같이 달러 강세 때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8,500원 부분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 어떻게 본다면 요즘같이 안전한 종목을 좀 찾는 분들은 반도체도 저는 좀 충분히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갖고 온 종목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평가 매력 구간이다. 10,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 구간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는 얼마 보시죠? 8,5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전 세계 본딩 와이어 1위 기업입니다. 달러 강세 수혜주, 수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특허까지 가지고 있는 MK전자,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덕산 테코피아 보겠습니다. IT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예.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반도체하고 OLED 소재 쪽에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 작년 매출 기준으로 55%, OLED 40%인데, 지금 이 회사와 관련해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전해액하고 전해액 첨가제 쪽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요. 첨가제 쪽이 특히나 지금 이제 증설 이벤트를 타고 있는데, 현재 양산되고 있는 게 한 개 품목인데 내년도에는 이제 3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00톤에서 만 톤까지 이제 지속 증설이 이제 되게 될 텐데 2025년도까지 내년도에는 일단 2,300톤을 일단 또 증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산 일렉트라 아메리카를 통해 가지고 테네시주의 전해액 공장 6만 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만 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 외에 지금 증설 계획을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테네시주에는 이게 만약에 양산이 2025년도부터 되게 되면은 예상 연매출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이 회사 매출이 1,124억 원이었어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매출 성장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 만들면은 팔려야지 매출이 될 거 아니냐. 만들면 팔립니다. 그리고 현재 테네시주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도 테네시주의 공장 증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그쪽에서는 전해액이라든가 첨가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이랑 같이 증설 시기가 그쪽 그 공장 완료 시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만들면 팔린다 봐야 되겠고, 올해는 실적이 이런 투자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좀 보합일 거고요. 내년부터 이제 상당히 좀 가파르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성장할 걸 예상을 합니다. 2023년도 PER이 13배 지금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라고 그러면 이게 13배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냐, 이게 18,000원 구간에서 13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1배나 10배까지 빠져 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싸다, 낙폭과대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뭐 이제 그 조정국식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매수 가능할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요번에는 좀 작게 잡을게요. 저는 다시 뭐 신고가 쓸 걸로 보고 있지만 이번에는 21선 부근 18,000원 정도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저점 부근 14,3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질 개선하는 기업들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IT 소재 쪽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 아래입니다. 그런데 전해액 관련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 쪽의 공장, 테네시 공장입니다. 전해액 관련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 덕산 테코피아,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3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 GI텍인데요. 2차 전지와 수소 쪽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네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GI텍은 2차 전지 및 수소 전지 전공용 핵심 제품 선도 기업인데요. 슬린 노즐 등 2차 전지 또는 LCD 부품, 그 부품에 이제 리페어 서비스까지 하는 업체고, 또 LG엔솔, SK온, 삼성 SDI, 우리나라 3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회사에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에는 노스볼트라든가 또 세메스 이렇게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도 실적은 괜찮습니다. 신규 상장 후에 한 1년여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최근 흐름은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거래 없이 좀 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이미 작년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또 특히 이 슬릿 노즐이라는 분야, 이 분야에서 슬롯 다이 분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요 세 회사랑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이 다시 거래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밀려놓고 다시 이제 좀 시장 상황과 맞게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가는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이전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들어왔던 한 4,500원 선을 보고 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950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아이텍은 중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종목인데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납품하고 있는 종목. 지아이텍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2,950원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실적주, 낙폭과대 성장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결국에 수익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잘 지켜보시죠. 오늘 공개방송 일정 예정돼 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오늘도 4시 반부터 이제 장 마감 후에 살펴볼 종목들 그리고 최근 시장에 좀 흔들림이 심했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 서로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이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 좀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상원 전문가의 공개 방송 오후 4시 30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코스피 2200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하지만 긴장의 끈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 오전장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